뭐? 잃어! 경미 씨는 딸의 입에서 나온 결혼 비용 이야기에 기함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딨어. 무슨 결혼하는데 1억이나 들어. 세상에. 너 결혼 자금 네가 모아놓은 게 있다면서. 그 돈은? 경미 씨는 기가 막혀 딸에게 물었지요. 나름 좋은 회사에 다니는 딸은 평소 결혼 자금은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쳐왔었거든요. 벌써 다 썼어요. 시댁에서 원하는 거 예물로 해드리느라고 벌써 하나도 없어. 엄마, 의사랑 결혼할 때 이 정도면 적게 쓰는 거야. 알잖아요, 엄마. 우리 그나마 연애 결혼이라서 시댁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결혼만 하면 그 다음에는 사위가 잘할 거야. 응? 경미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비 사위는 의사고 시댁의 수준에 맞추느라 딸은 이미 예산을 초과한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 사위를 보자고 딸의 결혼식에 1억이나 되는 돈을 정말 써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딸의 결혼 비용 문제로 고통을 겪는 송경미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기뻤던 것도 잠시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를 겪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 갈등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송경미 씨 역시도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잘난 사위를 보는 덕에 예상치도 못했던 결혼 비용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고 자녀의 결혼 비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바로 지금 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송경미 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경미라고 합니다.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자녀의 결혼 후에 후회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딸은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실한 아이였어요. 제법 좋은 대학을 갔지요. 평범한 집안이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딸은 부모 생각을 할 줄 아는 착한 아이였어요. 딸이 대학에 가서 그때 의대를 다니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학교에서 같이 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잠깐 헤어졌더랬지요. 우리 딸은 의사 남자친구를 많이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그 애가 집도 아주 부자였어요. 먼저 헤어지자고 말해놓고 딸애가 소가리를 많이 했겠지 싶어서 그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라서 딸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구나. 그게 어찌나 속상하던지요. 그런데 남자애가 우리 딸을 못 잊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딸이 계속 거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남자애가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너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우리 딸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의사 남자친구는 싫다던 고집을 버리고 결국 둘이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그 남자애가 내내 좋았나 봐요. 배경 때문에 부담이 돼서 포기를 했지만요. 남자애 쪽 집안이 의사 집안이고 재력이 아주 대단한 집이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차이 나는 혼사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 집안 남자애가 평범한 회사원 여자애랑 연애를 한다는 게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못 봤거든요. 경미 씨는 딸이 의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 괜히 결혼했다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쩌나 그런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마냥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부담이 됐지요. 만에 하나 둘이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그쪽 집안 수준을 어떻게 맞춰주나 벌써부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연애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딸애한테 걱정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요. 우리 딸도 사실 좋은 회사에 다녔고 돈도 착실히 모으고 있긴 했어요. 늘 자기는 결혼식 엄마 아빠 손 안 벌리고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알뜰하게 돈을 다 모으는 성실한 딸이었습니다. 남자애가 자꾸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 조금은 저도 안심을 하긴 했어요. 아주 욕심이 많은 집안은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렇게 서로 몇 년 연애를 하더니 결국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경미 씨의 우려와 달리 예비 사위 쪽에서 어떤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고 다행히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양가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미 씨는 그런 예비 사위 집안에 고마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별로 요구하는 게 없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양보해 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의사 사위 본다고 하면 병원 차려주고 집을 해주고 차 해주고 그렇게 결혼들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위 쪽 어른들이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지요.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 그런가 사람들이 의외로 욕심이 없고 마음이 너그러운 분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딸이 낯빛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한숨을 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요. 제가 무슨 문제 있냐고 물으면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며칠을 계속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더니 그러는 거예요. 1억만 도와달라고요. 그리고 남자애 쪽이 워낙 집에 돈이 많으니까 병원 개원도 나중에 집에서 해준다고 하고 신혼집도 벌써 다 해주셨대요. 그러니 딸애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불편해서 앞으로 시댁 어른들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다고요. 엄마, 죄송해요. 근데 나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기도 못 펴고 살 것 같아. 아무리 남편이 날 사랑해준다고 해도 시댁 어른 만날 때마다 불편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뭘 바라는 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잖아. 돈 많은 며느리 볼 수도 있는 분들인데 날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게 만들기는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다고 나도 티는 내고 싶어. 집이며 차며 다 신랑이 해오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 네가 모아둔 결혼 자금 있잖아. 그건 다 어쩌고 또 돈을 달라는 거야.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도 그렇지. 그 돈도 적지 않았을 텐데 1억이나 더 필요하다는 게 엄마는 이해가 안 돼. 그 5천만 원 시댁 예물하고 신혼여행 비용으로 다 썼어요. 그분들이 워낙 부자라서 예물을 시시한 거 할 수가 없잖아요. 평소 그분들이 하고 다니는 것에 비하면 급이 떨어지는 걸로 했는데도 내 돈 5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도 그걸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뭐라 안 하니까 난 더 불편해. 그냥 아예 내가 우스우니까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도 뭐 하나는 해가야지. 그런 대우를 안 받을 거 아니야. 엄마, 한 번만 도와줘요. 결혼만 하면 사위가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야. 알잖아. 엄마 예비 사위 사람 좋은 거. 생각보다 요구사항이 적은 시댁인데도 딸은 어찌된 영문인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돈을 더 달라고 경미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경미 씨는 그런 딸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우리도 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손 벌리고 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돈을 구하자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돈을 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하지만 딸애가 그렇게 부모에게 절실하게 뭔가 부탁한 일은 또 처음이라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 시집 가서 시댁 식구들 부딪히면 기가 죽을 텐데. 그래도 우리 형편이 힘들어도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1억을 간신히 마련했어요. 그렇게 만든 돈을 딸애한테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딸의 말로는 그 돈을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이 고마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사히 올리긴 했지요. 다행히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시댁 어른들도 점잖으셨고 이제 둘이 잘 살고 애 낳고 가정을 꾸리면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고꾸라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에 다 딱지가 붙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심정은 정말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큰 딸하고 그리고 둘째인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망했다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애들 인생까지 나락으로 보내는 것 같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자식들을 떠올리면서 살 궁리를 하는 내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들인 둘째는 지방에서 공무원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이 많지가 않잖아요. 딸과 의사 사위가 이럴 때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당장 집이라도 지킬 수 있게 돈을 좀 마련해서 빌려달라고 했지요. 워낙 재력이 있는 집안 사위니까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충분히 일해서 사업이 회복이 되면 갚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절박했던 경미 씨는 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반응은 경미 씨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게요, 우리 딸이 세상에 남편한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자기는 시댁 눈치 보면서 사는데 장인 장모가 돈이 없어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서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요. 남편도 갑자기 엄마 아빠 집을 해줄 정도 재력은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시댁 어른들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지. 엄마 아빠 힘든데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어떻게라도 해주고 싶지만 그런 말을 가뜩이나 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이런 일이 시부모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날 어떤 사람 취급할지 난 상상도 못해. 엄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누구한테 돈 좀 빌려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드릴까? 결혼만 하면 사위가 엄마 아빠한테 잘할 거라는 딸의 말이 순간 경미 씨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지만 이게 현실이로구나 경미 씨는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누가 부탁받는 걸 반가워할까 경미 씨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 모습이 참 너무 야속하면서도 그러고 사는 내 딸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 그때 그 참담한 심정을 말로 다 못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만들어 주겠다는 딸 아이의 말에 달라고 할까 했는데 그걸 또 남편한테 들키면 더 난처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결심을 했어요. 이 고난을 딸애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요. 그래, 이건 남편하고 내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알아서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깐이나마 사위 덕을 보려고 했던 내 자신이 한심했지요. 그래서 딸한테 말했습니다. 됐으니까 넌 걱정 말라고요. 딸애한테 말은 했지만 당장 집은 넘어가게 생겼고 남편하고 저하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하고 남편은 친척분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원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밤낮 없이 일을 했지요. 저는 식당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허리, 무릎이 다 나가고 손이 지문이 없어지도록 일을 했지요. 남편도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사업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살았더니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했습니다. 경미 씨의 딸은 나름대로 부모님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그런 상황이 된 부모님께 도움을 못 드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내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미 씨는 절대 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시댁 눈치 보고 사는 딸이 자신들 문제로 더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는 딸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이 오면 그냥 괜찮다고만 했지요. 엄마, 아빠 걱정 말라고요. 저는 차라리 딸이라도 부자 남편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 돕는다고 지 돈 다 쓰고 아마 결혼도 못했겠지 싶었어요. 그렇게 딸애가 희생하면서 자기 인생 망치는 걸 보느니 그냥 남편하고 저하고 둘만 고생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보기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 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도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끼리 떳떳하게 다시 일어선 것이 마냥 그때는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경미 씨는 수년에 걸쳐 남편과 열심히 일했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된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 봐요. 경미 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태껏 딸이 잘 살기만 바라면서 열심히 일해왔건만 대체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던 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경미 씨.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왜 갑자기 이혼을 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 너한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잖아. 왜 그래? 응. 김서방이 우리 사정 알고 뭐라고 해? 딸은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듣고 내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책 잡힐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부모님 부탁을 거절했지만 그 이후 마음이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은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엄마 아빠 일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자기한테 그리고 시부모님께 피해를 주는 일 없도록 하려고 나도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도저히 부모님이 걱정돼서 못 살겠어. 우리 부모님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어? 왜 진작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근데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야? 집이 문제라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볼게. 아마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빌려드려나 잠시 쓰시게 해드릴 수는 있을 거야. 딸과 사위는 경미 씨 부부를 돕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건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시어머니의 눈초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대출을 받는 게 어때? 부모님 전세 자금만 마련해드리면 난 솔직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자기하고 나하고 직장이 있으니까
둘이 대출을 받으면 돈이 꽤 모이잖아. 부모님께서 재기하시면 곧 갚을 수 있으실 거야. 평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던 남편은 아내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아내를 배려한 것이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시부모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남편이 장인장모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말실수를 했던 거예요. 차돈댁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시부모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평소 며느리는 어려운 내색을 전혀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유하지는 않았어도 평범한 집에서 어려움이 없이 자란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당황한 것은 시부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며느리감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시어머니는 며느리 집안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도 미리 내색도 안 해? 혹시 더 큰 문제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쟤는 대체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이런 일을 이제 와서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게다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좀 받아서 장인 장모님을 좀 도와드릴까 합니다. 아들은 부모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지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모님 속사정은 아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대출을 왜 받아? 돌려받지 못할 게 뻔한데. 얘네들이 정말 생각이 있는 거야?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도와야 하지 않겠어? 글쎄요. 우리가 뭐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설 필요가 있어요? 태아가가 부모님 때문에 힘들 거 아니야. 영석이도 아내가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면 지도 고민이 될 텐데 우리가 그냥 도와줍시다. 아니, 한번 도와줬다가 계속 도와야 하면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자고요? 시부모 내외는 며느리의 부모를 돕는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신 모양이야. 나도 마음이 썩 좋지 않네. 이제 어쩌지? 남편의 말에 경미 씨 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공연히 집안 문제를 시댁에 꺼내서 시부모님이 부부싸움까지 하게 만들다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자신의 부모님 걱정이 더 우선이었던 딸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집에 잠시 부모님을 모셔오면 안 될까? 남편은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장인 장모와 함께 산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요. 평생 어려움 없이 컸던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내가 부부의 생활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쾌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집이야. 내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그건 도가 넘는 말이잖아. 남편은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언짢은데 장인장모 생각뿐인 아내가 못마땅했습니다. 장인장모 문제로 자신의 부모님이 다투기까지 했으니까요. 평소 아내 집안을 그리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역시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불편이라니, 자기는 지금 이 상황에 불편이라는 말이 나와? 우리 부모님은 지금 원룸에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밤낮 없이 일만 하셔. 그런데 도움을 좀 드리자는 게 그렇게 불편할 일이야? 부모님 걱정이 너무 많았던 딸은 남편에게 결국 화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살던 자신의 삶이 부모님의 고생 때문에 모두 견딜 수 없이 불편해져 버린 겁니다. 부유한 남편이 가져다 준 안온한 삶은 늘 자신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서서 돕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딸을 무력하고 좌절스럽게 만들었지요.
그 마음의 고통이 점차 쌓이자 분노가 되었고 엉뚱하게도 그 분노는 남편을 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나는 그래도 도우려고 했어. 부모님이 이 문제로 다투기까지 하셨잖아. 너는 네 생각만 하니? 남편도 자신에게 화를 내는 아내에게 화가 났어요. 평생 돈 문제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이런 일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를 하지도 못했지요. 아내가 자신한테 화풀이를 한다고만 여겼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애원한 건 당신 아니야? 이게 날 사랑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데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시부모님은 항상 날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당신은 대체 날 위해서 하는 게 뭔데? 결국 자신의 모든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쏟아부은 딸이었습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는 그럼 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하자니까 나하고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딸과 사위의 다툼은 결혼에 대한 서로의 진정성 문제까지 번졌고 결국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사이가 냉랭한 것을 알게 된 시부모들은 이 야단을 감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 처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너희들은 계속 처가 문제로 다투게 되겠지. 아직 애도 없고 하니 차라리 지금 빨리 헤어지는 게 어떻겠니? 요즘 이혼이 큰 흉도 아니잖아. 너는 직업이 좋으니 또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내내 못마땅했던 며느리를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엄마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 봐라. 네 뜻과는 달리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번에 네가 대출을 받아서 처가 도와준다고 쳐. 다음에는? 다음에 또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니? 그때는 감당이 되겠니? 그래서 비슷한 집끼리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결혼. 자신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는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나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돕는 문제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딸 부부는 계속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점차 식어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이혼하자. 너만 있으면 된다던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었지요. 차갑고 냉랭한 사람으로 돌변한 남편은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떻게 한 결혼인데? 딸은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명을 거부할 명분도 없다는 걸 깨달았지요. 어차피 처음부터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았던 결혼.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시부모. 자신이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적극적이지 않았던 남편. 이곳에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남편과 깨끗이 갈라서게 되었지요. 사랑을 믿고 결혼한 내가 바보였어.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시댁과 남편과 부모님 문제로 다툼을 벌이면서 막상 도움은 전혀 드리지 못하는 동안 부모님은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딸은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그 남자를 욕심했을까? 내게는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신데. 자신이 잠깐 뭔가에 홀렸던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혼했다는 딸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경미 씨. 경미 씨 부부는 자책을 하고 또 했습니다. 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우리 딸이 이혼을 하는 일은 없었겠지. 부부는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훔쳤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던 딸의 얼굴. 그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딸이 무탈하게 결혼 생활을 하도록 해주려고 힘들다 소리도 안 하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토록 피나는 노력을 했건만 딸은 부모님 탓이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지만 경미 씨는 여전히 후회합니다. 돈을 더 열심히 모으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결혼을 막지 않은 걸 더 후회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기필코 그 결혼을 막을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을 줄 알았더라면 제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도 기필코 결혼을 못하게 막을 걸 그랬어요. 경미 씨의 딸은 지금 어느덧 40대 후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잘 다니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딸을 보는 부모님은 늘 죄인 같은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혼만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로만 알고 빚까지 내서 돈을 줬는데 자신들과 함께 홀로 늙어가는 딸을 보는 경미 씨 부부의 가슴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정작 딸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말이지요. 이제는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경미 씨의 딸. 저는 그냥 이제 혼자 살려고 해요. 사랑도 상황에 따라 힘을 잃는다는 걸 한 번의 결혼으로 깨달았어요. 사랑만 믿고 결혼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온전히 믿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전 남편을 생각하면 미안한 점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공연히 제 집안 사정 때문에 힘들게 한 거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이런저런 시련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함께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딸은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더 높아졌지요. 차라리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부모님 곁에서 사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송경미 씨와 그 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일륜지 대사인 혼사를 치르게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결혼을 취소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는 일도 요즘은 많지요. 그런 일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실 때 어떠셨나요? 혹시 후회되는 선택을 하신 적이 있나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란 어떤 것인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얻으신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